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켓 시그널 어떤 시그널 중요할까요? 짚어주시죠.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하단 조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되느냐, 그리고 반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를 좀 가늠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기간 전략을 좀 잘 짜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간으로 보면 이번 주는 수요일 3월 3일절로 국내 시장 휴장인데, 그 국내 시장 휴장 당일 가장 주간으로 보면 큰 경제 지표인 2월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은 지금 최근에 동향 자체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강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사실상 최근에 동향 자체가 미국은 물가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고용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증시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꽤나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지 혹은 약간의 개선점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물가가 잡히더라도 제조업 기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은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노랜딩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강화될지에 대한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는 주간 경기 동향보다는 3월 FOMC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3월 22일이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한 달 가까이 3월 FOMC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3월 FOMC에 대한 어떤 그 긴축의 강도가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일찍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상황을 보면 제가 한 2주, 3주째 계속해서 미국 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의 가능성이 오히려 좀 높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예상했던 조정 폭까지 좀 제 생각에는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아래쪽에서 3월 FOMC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2년물 금리는 지금 4.75 이상까지 올라왔죠. 이게 이제 11월 고점을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사실 시장에 대한 그 관점 자체는 이전 작년에 보여줬던 긴축 스트레스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급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의 흔들림이 주간으로나 혹은 3월 초중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도와주는 시세는 3월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종목에 대한 구성이나 혹은 시간에 대한 방어 관점을 조금 단기적으로 좀 여전히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빅스도 아직 사실 22레벨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6, 7월 이후부터는 사실 빅스 지수가 해지로도 별로 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빅스의 적중률이랄까 이게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빅스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좌우간 3월 FOMC를 앞두고 지금 0.5%의 금리 인상 확률도 27%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건 25bp 0.25%는 100%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상의 0.5%도 그중 한 30% 정도가 0.5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것인데, 저는 0.25%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양상이냐면 12월 FOMC의 점도표로 보면 2023년도 올해 연말 그 FOMC의 이제 공식 점도표죠. 5.25%를 찍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연말이 4.1%니까 사실상 내년도에 한 1% 정도 내릴 가능성을 시장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하반기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환호했던 거죠. 연말 시장이. 이거 올해 연중에 내년도 1% 내리려면 올해 연내에 그래도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과잉되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그동안의 추이 변화를 한번 보시면 그림상에 제가 보내드린 내용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 2023년도 12월 FOMC, 즉 연말에 금리 기대 구간이 5.25에서 5.5가 제일 많고요. 5.5에서 5.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5.3% 정도로 연말 금리를 잡은 거죠. 이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지난달 점도표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전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말 기대 금리 구간이 어디였냐면 평균적으로 한 4.55 정도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 불과 한 달 전인 1월 말 기준으로는 올 연내에 즉 연말까지 많게는 2번까지도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지난 12월 FOMC 이후에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고용지표가 50만, 그 신규 고용이 50만이라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찍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물가 데이터가 빨리 꺾이지 않고 조금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긴축 우려, 이게 다시 막 시장을 휘몰아친다기보다는 좌우간 현재로서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구간이고, 가장 큰 시장의 아젠다가 여전히 긴축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긴축 스케줄이 뒤로 밀리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연준이 강조했던 더 높게, 더 오래라는 이 기조가 분명하게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현실 인식을 하면서 이 시장의 눈높이가 조정되는 과정, 그렇게 눈높이가 조정되면서 시장의 상승 강도가 조절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관점입니다. 저는 1월 같은 상승 각도가 유지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매물 소화인데, 근데 한 가지 좀 거슬리는 점은 너무 일찍 지지선에 왔다라는 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은 승차감이 좀 나쁜 조정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점은 회복에 대한 시점이나 회복의 강도가 좌우간 FOMC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야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3월 22일 다음 FOMC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하단권에서의 등락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도와주는 반등, 다시 말해서 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수익률을 좀 높여주는 이런 구간은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 3월 22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12월에도 나왔었던 점도표, 3월에 또 점도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점도표를 통해서 연말과 내년의 금리 전망을 또 체크하면서 시장의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이 가팔랐던 점에 대해서 일단 우려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중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2월 ISM 제조업 PMI와 또 빅수지수 등을 살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되고요. 또 주말 사이에도 중국 인민은행 등에서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한 17가지 대책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중국 쪽의 모멘텀들이 우리 장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없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가장 지금 방어력을 강하게 주고 있는 부분이 일단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그 시황 전망을 할 때 사실 지난 연말 저점권역에서 저는 정강 많은 분들이 전약 후강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연초에 시장을 주관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간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중단하는 것 자체도 부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자체가 얼어붙어 있던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를 풀면서 소비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성장률 회복이 지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시진핑 3기 집권을 확정한 이후에 첫 번째 양회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장기 플랜들,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 2025도 있고 그동안 피력했던 여러 가지 중국이 나가고자 했던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좀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특히 제조업 쪽에 대한 부양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규제했던 부동산을 풀어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3기 집권 시점에 중국의 경제 정책은 과거에 좀 고성장 국면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에 아주 강한 슈팅들, 그리고 그 기반의 여러 가지 산업재 종목들, 화학주라든지 뭐 기계업종은 재건 모멘텀도 있지만 이런 산업 섹터 종목들이 하단에서의 움직임들이 여러 성장 테크주들보다도 더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미국 시장은 좀 모멘텀 공백기 내지는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장은 수익에 대한 갈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산업재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대중국 교육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조금 호전적으로 나와준다라면은 조금 더 빠른 중국향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점 감안하면 중국향이 강한 중국 소비주들도 틈새 반등,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FOMC까지 시장 중심의 어떤 지수 중심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라면은 업종 중심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중국향 모멘텀이 있는 산업재들과 그리고 저는 리오프닝 관련한 소비주들의 움직임도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떤 유커의 어떤 단체 관광객들의 유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아직 틈새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중국 관련 모멘텀이 시장의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스닥 말씀드린 대로 한 11,500에서 11,200대 100대까지 하단인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많이 밀리면 2,300 후반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라인에서 지수의 방어력을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이런 중국 모멘텀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업종 종목에 대한 좀 세심한 컨트롤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 포트에서 산업재해 비중이 많게는 30% 정도까지도 구성을 이제는 하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한 13년, 15년 만에 설비 투자 사이클이 저는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산업재 섹터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강화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철강, 화학이라든지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 이 산업재들에 대한 장기 투자를 포함한 단기적 모멘텀도 좀 동시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트폴리오 전략적으로도 좀 커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360선 지지력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쪽에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 보셨습니다. 지수 자체가 3월에 FOMC 회의 전까지 크게 움직여서 상승으로 강하게 반등하기보다는 이제 조정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어나갈지 주목할 시점이라고 보셨는데요.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로 전략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종목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는 좀 제한하시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지난주까지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을 양극재 혹은 리사이클링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게 3월에 IRA 세부 법안 확정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CRMA 법안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셀 쪽은 먼저 선행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의 어떤 주축은 여전히 2차 관련 종목으로 유지를 하시길 좀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친환경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SOC가 재건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 포트폴리오를 좀 균형 잡히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SOC가 중국의 어떤 양해나 추가적인 부양 기대감까지 같이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런 산업재 쪽 오랜만에 산업재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좀 커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관련한 테마가 제가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근래 봤던 어떤 테마 시세 중에서 전례 없이 아주 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AI 관련한 종목군이 의료 AI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AI가 붙기만 하면 비슷한 쪽에 대한 사업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되려면 AI와 관련한
대장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테마 대장이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기대 심리가 들어오려면 저는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지금 분명 관심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 이 시황이 부진한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만약 95,000원을 넘어가는 움직임이 혹시라도 나와준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큰 자금들, 외국인 자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AI 관련한 반도체 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도 순환이 붙는구나라고 보시고 이쪽에 대한 커버 그리고 AI 테마 쪽에 대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속적인 매매 트레이딩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움직임을 주간으로는 조금 한번 관심을 당장 매수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95,000원이 넘어간다라면은 이 부분도 한번 커버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대응은 지양하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정말 잘 움직였던 배터리를 아예 배제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주도주군에 있는 종목으로 잘 살펴보시고요. 셀은 특히 순환매까지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재건 관련한 SOC, 빅사이클, AI 반도체 그리고 시장의 지표로 SK 하이닉스까지 보자는 의견이셨는데요. 김동현 전문가가 오늘 또 유튜브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오후 4시시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3월 FOMC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FOMC 시황 변곡점이 다가옵니다. 김동현 전문가의 오후 4시 공개 방송 주목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 시그널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